미중 갈등이 또다시 격화될 조짐을 보이며 아시아 증시 전반이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 증시 역시 대선 기대감으로 들썩였던 오전의 상승폭을 모두 반납했습니다. 배당 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두 후보 모두 유보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는 소식에 금융주 등 고배당주들이 일제 낙폭을 키웠습니다. 다만 두 후보 모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대선 이후 투심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. 오늘은 첫 소식 증권부 최민정 기자와 함께 유력 대선 주자들의 증시 부양 공약들 집중 비교 분석합니다. 최 기자, 지금 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입니다. 이게 시행이 되면 정확히 어떤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? 네, 일단 말 그대로 배당소득만 따로 떼서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. 네. 이렇게 되면요, 국내 투자자는 세금 부담이 줄 수 있고요. 실제 손해 지는 배당금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. 즉, 장기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거죠. 기존에는 연 2천만 원이 넘는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쳐져서 최고 49.5%까지 과세가 됐습니다. 그런데 이 분리 과세가 되면요, 일정 금액까지는 낮은 세율로 따로 과세가 되니까 세 부담이 크게 줄 수 있는 겁니다.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배당소득 분리 과세에 대해 공감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. 같은 당 이소영 의원이 지난달 24일 배당 성향이 35% 이상인 상장 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.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배당 소득에 대해 최대 5천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 소득에 대해선 20% 분리과세하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. 네, 배당소득에 세금이 줄어들면 자산가나 외국인 투자자들 더 많이 배당주로 유입이 될 수 있고 기업들도 여기에 맞춰서 더 많이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,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인데, 그런데 오늘 논란이 되는 건 이 두 후보 모두 갑자기 여기에 대해서 좀 유보적으로 입장이 바뀌었다는 겁니다. 이재명 후보 측은 공약집에서 내용이 아예 빠져 있고 김문수 후보 측은 공약집에는 들어있는데 이게 안이 기존에 밝혔던 것보다 좀 후퇴되는 안이 검토 중이다, 이런 거예요.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? 네, 맞습니다. 둘 다 공감은 하지만 세금이 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진 겁니다. 예. 이재명 후보는 주식의 배당을 늘리는 건 매우 중요하다,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요. 단순히 세율을 낮춘다고 배당이 늘어날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겁니다. 더불어 분리과세 수혜자가 대주주 등 일부에 제한될 수 있고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며 결국 공약집에 해당 내용이 담기지 않은 겁니다. 김문수 후보 역시 완화된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, 이런 관측이 나오기도 하는데요. 공약집에 분리과세 내용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구체적인 숫자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. 결국 두 후보 모두 배당소득세 인하에는 공감을 하지만 세수 우려에 따른 유보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. 네, 이 부분은 효과성 검증이 앞으로 추가로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. 그 외에도 두 후보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증시 부양 계획들이 더 있는데 이 부분은 방법이 조금 서로 두 후보가 다른 것 같습니다. 어떤 내용이에요? 네, 좀 정리를 해보면요. 이재명 후보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, 또 김문수 후보는 세제 혜택에 방점을 찍었습니다. 이재명 후보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는 상법 개정 재추진 의사를 밝혔는데요. 이 상법 개정 조금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요,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로 확대하는 법안입니다. 현재의 상법은 기업 총수 등 이 대주주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고 소액 주주들의 이익은 제대로 살피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는데요. 개정을 통해서 이 개인 투자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겁니다.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상법 개정과 달리 상장사에게만 주주 보호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추가적으로 좀 더 공약을 살펴보면요, 이재명 후보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검토, 또 김문수 후보는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, 즉 ISA죠. 이것에 대해서 비과세 한도를 연 1,00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네, 이 수혜를 기대하는 업종들이 선거 전부터 이미 좀 꿈틀대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? 네, 대표적으로 증권주가 있죠. 오늘도 모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고 이제 나오는데요. 네. 대표적으로 이제 주요 대선 후보들이 증시 활성화를 추진하자 향후 코스피가 더 오를 수 있다며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 덕분입니다. 오늘 키움증권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데 더해서 보시는 것처럼 DB증권과 대신증권 역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. 5월 들어서만 KRX 증권지수 23% 올랐습니다.
여기에 더해서 여야 후보들이 지배구조 개편 관련 공약을 내세우며 지주사 역시 급등했죠. 지주사가 담겨있는 타이거 지주회사 ETF의 수익률을 살펴보니까요. 한 달 사이에 23% 상승했습니다. 네, 이렇게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또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슈가 또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선 이후에는 어쨌거나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니까 주가가 오를 것이다 하는 기대들이 많은 상황인데 실제 과거에는 좀 어땠습니까? 네, 제가 과거 데이터들을 직접 살펴봤거든요. 네. 대통령 선거 한 달 후에는 평균적으로 3에서 4% 코스피가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특히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번 대선 주자 모두 우호적인 증시 정책과 또 2차 추가 경정 예산을 비롯한 부양 정책이 향후 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다. 이런 기대감이 형성되는 상황입니다. 실제 1981년 이후 9번의 대선 사례를 분석했는데요. 선거 1년 후 코스피가 하락한 경우는 9번 중 3번에 불과했습니다. 이 9번의 사례의 평균을 내보니까요. 1년 뒤 평균 16%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실제 외국인이 변화하는 것도 주목할 만한데요. 실제 외국인이 작년 8월부터 이어온 팔자를 끝내고 순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. 외국인은 4월까지 10개월간 순매도를 지속한 바 있는데요. 5월 들어서는 1조 원 넘게 우리 증시에서 사들이고 있습니다. 증권업계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 등 주식시장의 배당 성향 및 자사주 매입을 확대하는 등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정책이 시행된다면 그 이후에 외국인 자금이 추가적으로 더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. 이후 코스피의 추가 상승 여력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. 네, 주요 대선 후보 증시 부양 공약에 대해서 증권부 최민정 기자와 짚어봤습니다.